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직전 확인해야 되는 사항.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매매 계획 있으신가요? 원룸형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독 다가구 주택 매매에 관심 있으시죠? 살면서 월세 수익까지 누릴 수 있으면서 또 편안한 삶, 월세 수익, 가치 증대 모두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처럼 단순히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다라는 분들보다요. 요즘 30대, 4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급 말고 또 월 500만 원, 월 300만 원, 월 1000만 원 이상의 월세 수익을 같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첫 내 집 마련을 옛날에는 아파트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하려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단독 다가구 주택 매매 그 계약 직전까지 확인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하는 주택들이 원룸, 투룸, 1.5룸 이런 소형의 주택들인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임대형의 꼬마 빌딩이라고도 하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했어요. 요거 계약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매수를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겠지만 또 내 마음과 다른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공인중개사가 초보일 수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가 설렁설렁 하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직전 확인해야 되는 사항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등기상 전부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는 권리 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이 집 내가 사는데 문제 없어? 권리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소유주가 누구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기상 전부증명서 건물분이라고 써 있죠? 보시면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 여기 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볼 때는요. 권리관계의 권리 및 기타 사항을 봐야 돼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연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그 권리 위에 기타 사항이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게 건물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등기상 전부증명서인데요. 토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토지도 똑같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있는지 공동담보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대한 이력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또 토지와 건물, 동시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닌 이상해야 일반 건축물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을 둘 다 확인해야 되는 것, 그런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이번에는 토지대장이라는 토지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토지의 이력서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토지대장은 토지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 같은 토지의 이력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토지대장이. 보면 토지의 등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 가격이 나와 있고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대장도 함께 봐야 되는 게 매수할 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과 건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건축물 대장을 볼 때는 위반 건축이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건물의 현황하고 건축물 대장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현황, 바로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이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 대장이에요. 일반 건축물 대장을 하나씩 보면은요. 보시면 대지의 위치라고 나 있는 부분에 신림동, 그 다음에 집원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또 도로명 주소도 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라던가 연면적이 들어가 있고, 이 집은 하도 부엌이다 보니까 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이나 건폐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보시면 보세요. 연화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화조로 되어 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네요. 그리고 면적이 각 층마다 82.98제곱미터고요. 네, 이런 이분의 집이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변동일이라고 되어 있죠. 2011년도에 건축물 대장 기초 정비에 따라서 층 번호를 달리했다. 지하 1층에서 지하 1에서 G1로 직권 변경을 했네요. 또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를 정비에 의거해서 표제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0에서 165.96으로 직권 변경을 했네요. 이렇게 변동 내역, 건물의 변동 내역이 들어가 있고요.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있어요. 1991년도 8월 20일 날 사용 승인이 떨어졌고 1991년도 4월 10일에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네요.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사용 승인까지 완성된 집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차장에 관한 내용, 승강기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내진 설계라던가 소방시설이라던가 모든 것이 건축물 대장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대장 요 위쪽에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면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노란 펜날로. 근데 요거는 정상적인 건축물 대장상에는 정상적인 건축이고요. 이 건축물 대장상과 실황이 같은지 현실적인 그런 건물을 잘 보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주택을 사는 거면 권리의 하자가 있는가도 봤고 건축물에 대한 위반 건축물이라던가 하자가 있는지 봤다면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건물 그대로 갔지만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땅을 좋은 땅을 사야지 또 황금상도 뛰어나게 될 테니까요.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와 있고요. 토지 이용 규제가 나와 있고 도시 기반 시설, 즉 도로 등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왼쪽에 놓여 있는 이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고 또 여기 있는 게 지적도예요. 지적도도 열람해 봐야 되는 거 언제요? 매매할 때 열람해 봐야 되고요.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써 있죠. 보세요.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이하에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지역지구에는 건축 사육 제한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위탁 보도가 나와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들어가 있고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똑같죠? 가축 사육 제한구역, 중점 관리구역, 과밀 억제 권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법정동, 소폭 3류, 8m 미만 이렇게 써 있죠. 여기는 이제 소폭 3류라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었죠? 아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덩달아 지적도이고요. 이쪽이 북쪽이죠. 그 밖에도 우리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그런 공적 장부가 있는데요. 모든 공적 장부를 종합해 놓은 증명서예요.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관한 것,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관한 것,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한 것, 또 지적도에 관한 것, 토지 대장에 관한 내용을 부동산 종합해서 증명을 해 놓은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건물을 사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 현황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의 용도하고 실제가 다르다고 느낄 경우에 건축 현황도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만약에 매도인의 입장이라면 건축 현황도를 하나 그려놓는 것도 괜찮죠. 비교해서 다를 때. 그래서 건축물 대장과 실제가 다를 경우는 건축물의 현황도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사려는 건물이 임차인이 현재 있어요. 근데 그 임차인이 명도되지 않고 임차인을 승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승계되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내 집 마련과 동시에 월세 수입, 두 마리 토끼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신 정보인가요? 우리는 원룸, 1.5룸, 투룸 등의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어떤 집을 살지, 어떻게 입지 선택을 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부동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건부동산TV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마련한 내 집, 이렇게 리모델링한 내 집, 이렇게 신축한 내 집, 어떻게 임대를 해야 될지 임대 특화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